지금부터 그 3D 프린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지금 보시는 요 큐비콘 스타일 플러스라는 프린터가 8대, 그다음에 메이커봇 아마 보셨을 거예요. 메이커봇 프린터가 2대가 지금 설치가 새로 되었습니다. 기계의 외관은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좀 직접 가서 찍은 사진들을 쓸까 하다가 이게 홈페이지에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뭐 특징이라면 이게 화면에 큰 이런 LCD 판이 장착이 돼 있어서 여기에 그 출력하려고 하는 모델의 그림까지 아주 뭐 설명이 아주 쉽게 되어 있는 그 사용법이 쉬운 프린터예요.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이 슬라이싱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큐라를 사용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큐라를 사용해도 되는데 여기 이제 큐비콘이라는 곳에서 자체적으로 큐빅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슬라이싱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일단은 큐빅 크리에이터를 설치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먼저 저희 그 카페의 인체공학 설계 여기에 들어오시면 여기에 큐빅 크리에이터 설치 파일이라고 제가 올려놨어요. 여기 올려놓으셔서 이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설치를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운받으면 이런 식으로 다운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다운받아서 이제 설치를 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설치하는 과정은 일단 여기 간단히 좀 설명을 해놨고 PDF 파일로 이거를 또 카페에도 올려놨으니까 보시기 바라고, 일단 이거를 설치하시게 되면 쭉 다 여기서 잉글리시가 아니라 여기서 한글로 선택이 가능해요. 한글로 선택하셔서 계속 그냥 다음 해가지고 계속 설치하시면 됩니다. 쭉 설치를 하시고 나면 이제 그 모델 어떤 프린터를 선택할 건지 묻는 이런 창이 나올 거예요. 그럼 제일 아래에 있는 스타일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이 모델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만 누르시면 설치 과정은 다 끝나게 되고, 아마 다음 설치를 하게 되면 뭐 업그레이드를 하겠냐고 물을 겁니다. 아마 최신 버전이 지금 4.6인가 뭐 4.2.6인가 뭐 약간 그런 번호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하시라고 물을 겁니다. 그걸 다시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되고, 지금 여기 이 큐비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기는 최신판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설치를 해보니까 뭐 설치 과정에서 뭐 문제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설치하니까 문제가 있는 컴퓨터도 있습니다. 일부 컴퓨터에서.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계속해서 설치가 되면 초기 화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형식이 떠요. 그래서 여기 제가 PDF 파일로 이걸 다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그래서 처음 이제 모델을 불러와서 여기 이제 출력 준비라는 걸 누르게 되면 이제 슬라이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슬라이싱 큐라에서는 오른쪽 하단에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메뉴가 따로 돼 있었는데 여기서 여긴 출력 준비라고 돼 있어요. 먼저 출력 옵션들을 뭐 변경할 내용이 있으면 여기서 변경을 해주면 되고, 전에 다 그냥 뭐 변경할 내용이 없다면 출력 준비를 누르면 되고, 출력 준비를 누르면 메뉴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G코드 저장을 누르면 여러분들의 USB 메모리 카드에 출력 G코드 파일을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 다시 뭔가를 바꿔야 될 땐 슬라이싱을 취소할 때는 나가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큐빅 크리에이터라고 하고 설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뜨게 됩니다. 한번 불러와서 간단한 사용법들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피카츄를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피카츄를 한번 불러서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 기계는 조금 출력 사이즈는 작아요. 여기 보시면 15cm에 15cm, 15cm 높이 이렇게 눈금째까지 다 작용이 돼 있어요. 요거 이제 여기 이제 처음 이제 모델을 불러오면 여기 생기는 이게 있는데, 요걸 이제 한번 누르고 클릭하면 하시는 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계속 뭐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요 사각형을 누르게 되면 이 치수를 변경하는
확대 축소 기능이고, 자세히 마우스를 움직이다 보면 요 안쪽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바뀌면서 이동 버튼이 이제 생성이 되게 돼요. 조금 요게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조금 편할 수도 있는데 그, 그 어떻게 보면 큐라에서는 이동을 시키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따로 불러오는데 여기서는 좀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델을 클릭할 때랑 뺄 때랑 좀 다르죠. 모델을 클릭하면 여기 나오는 게 있는데 이 모델 정보와 여기 뭐 버텍스가 얼마 있다, 면이 몇 개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해상도 파일이다 이제 그거를 이제 보여주게 되죠. 여기 이제 받침대라는 기능이 뭐 이게 하나 있는데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모델에다가 그냥 자동 받침대를 하나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뭐 사각형도 있고 육각형, 뭐 팔각형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라프트하고는 다른 기능이에요. 이거는 여기를 뭐 이렇게 5mm 정도까지 확 올려주면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라프트하고는 다른 기능입니다. 그냥 모델 밑에 이런 받침대를 생성한다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빼주면 없어지고 여기에 실제로 이제 위치나 이런 것들을 수치로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여기에 있고 뭐 바닥면 붙이기나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끝났으면 여기 보이는 요 출력 준비를 눌러주시면 이제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작동이 되고 돼요. 이게 3D 출력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 컴퓨터하고 프린터가 이제 USB 케이블이나 지금 와이파이로도 연결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와이파이로 직접 연결이 다이렉트로 연결이 됐다면 PC에서도 자동 프린팅을 하는데 이왕이면 이렇게 하면 뭐 12시간씩 컴퓨터도 같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컴퓨터에서 에러가 나면 뭐 다 같이 에러가 나버리겠죠. 여기서 이제 다 됐으면 G코드 저장이란 걸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G코드 파일인데 확장자가 좀 틀려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저장한 다음에 여기를 뭐 다른 프린터에서 쓸 거면 뒷부분에 여기 확장자를 요걸 확장자라고 그러죠. 이 확장자를 그냥 에디트 상태에서 파일 이름 변경하기 위해서 그냥 GCODE G코드라고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면 되고 여기 왼쪽에 보면 이게 출력 예상 시간도 나오고 재료 소모량도 여기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다 저장하고 나서도 여기 메시지가 떠줍니다. 5시간이 걸리고 16 490 49.95g이 쓰인다.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레버를 이용해서 레이어를 쭉 변경하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솔리드 모델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서 이거를 눌러주게 되면 이제 모델을 좀 더 구분하기 보기 좋게 렌더링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조금 디테일이 달라졌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흰색 선은 프린팅을 하지 않고 이동하는 여기에요. 여기 요거를 체크를 꺼주면 이게 안 보이고 보이게 됩니다. 여기 보면 노즐도 여기 지금 이렇게 가상 노즐이 여기에 있죠. 그래서 여기 플레이를 눌러주면 자동 시뮬레이션 기능까지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큐라보다 뭐 약간 불편한 것도 있고 그런 것 뭐 좀 감안하고 그래도 충분히 이 기계를 위해서 완성도 높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기본 사용법은 요게 이제 답니다. 자, 그래서 여기 G코드 프리뷰 상태가 아니고 빠져나오면 이렇게 이제 빠져나오게 되고 마우스 우측 버튼으로 이제 회전하면서 볼 수도 있고 여기 뭐 시점 이동, 시점 회전 뭐 이렇게 확대 축소 이게 있는데 마우스 휠로도 다 가능합니다. 마우스 휠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마우스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 이제 이걸 만약에 시점 이동을 눌러놓고 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 아니라 왼쪽 버튼으로 이렇게 끌고 다닐 수 있다는 뜻. 시점 회전도 역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 아니라 그냥 왼쪽 버튼으로 이렇게 시점 회전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화면에 보면 여기 뭐 윗면
바닥면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서 볼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것도 가능하고요. 휠로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화면을 이동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시점 이동을 한번 클릭하면 이렇게 되고, 다시 한번 눌러주면 선택 모드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이 모델은 한번 이제 지워버리고요. 다른 걸 한번 불러와 볼게요. 이번에 우리가 작업했던 헐크를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이제 헐크 이제 팔을 잘라 가지고 왔는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 면을 여기 바닥에다가 놓고 싶은데, 이제 일일이 이걸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뭐 회전을 시켜 가지고 이거를 갖다 놓기는 좀 쉽지가 않겠어요. 그래서 자동 바닥 놓기라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 면 회전입니다. 제면 회전이 아니고 레이어 제어고 면 회전입니다. 면 회전을 클릭하고, 자, 여기 이렇게 나오죠. 바닥에 놓을 면을 한번 클릭하고, 그 다음에 바닥을 클릭해주면 그 면을 바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는 편리한 기능이 있습니다. 역시 출력을 하기 위해선 출력 준비를 눌러주시고, 슬라이싱이 다 끝나고 나면 요 G코드 저장이라고 하는 요 기능을 이용해서 저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USB에다가 담아서 프린터로 가서 이제 출력을 하면 되겠어요. 그건 이제 학교 와서 할 거니까 이제 뭐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옵션을 약간 좀 변경해 줘야 된다던가, 그거는 어디 있냐면 여기 출력 옵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슬라이싱을 하기 전에 하셔도 되고, 여기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 여기 기본 옵션이라고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뜰 겁니다. 상세하게 옵션을 설정할 때 이렇게 해서 돼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기계에 맞춰서 좀 잘 돼 있으니까 크게 뭐 변경할 거는 없을 거예요. 그냥 일반 품질, 일반 속도, 일반 밀도, 일반 밀도로 놓게 되면 이제 내부 채우기를 20% 정도 채웁니다. 고밀도를 누르게 되면 한 40% 정도 채우게 돼요. 20%로 바꾸고, 좀 상세하게 그걸 바꾸고 싶다 할 땐 여기 상세 버튼을 누르면 밀도하고 채우기 형상, 지그재그가 아니라 뭐 역시 다른 그거를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크로스 3D니 험브 콤브가 어떤 모양인지는 한번 각자 한번 해보셔도 되고, PDF 파일 거의 뒤편 쪽에 보면 그 내용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옵션 중에서 다 하시면 되는데, 제일 많이 변경해야 되는 게 이 브림이라는 기능이에요. 기본적으로 아마 라프트가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라프트 높게 낮게, 라프트를 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뭐 가장 확실하게 출력을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 라프트를 뭐 어떻게 상세하게 설정할 것인지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있지만, 기계에서 대부분 다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요번으로 이게 버전이 업이 되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다 지워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라프트, 브림 라인 개수가 아마 디폴트는 20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근데 너무 많아요. 브림을 20이나 까는 거는. 그래서 그냥 5 정도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브림 5 정도. 여기 카테고리 보기, 전체 보기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모든 그 내용이 여기 다 이렇게 떠지게 됩니다. 카테고리 보게 되면 이제 품질에는 레이어 높이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지워버렸어요. 기존에는 뭐 초기 레이어 뭐 이런 것들을 다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 그다음에 외벽이 디폴트가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다 디폴트 값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벽 라인 개수가 무엇인지, 뭐 탑 레이어, 바텀 레이어가 무엇인지도 그 PDF 파일은 잘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기본 옵션으로 놓고 작업을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특히 특이한 사항이 이 지지대가 있고요. 이 지지대를 온, 오프 할 수가 있고, 이 지지대 각도를 이렇게 변경을 하시면
예상되는 그 서포트가 발생할 수 있는 것까지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줘서 아주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자, 20도로 바꿔놓으면 이렇게 이 정도 각도부터는 다 서포트를 된다. 60도로 맞춰놓으면 이 정도 각도만 서포트를 된다. 뭐 이렇게 돼 있겠죠. 출력을 하시면서 경험치를 쌓아 주시기 바랍니다. 디폴트로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고, 여기 지지대 확장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 보통과 넓게가 있죠. 그래서 이 보통은 딱 그 출력물 사이즈에 맞게끔 그 서포트를 생성하는 기능이고, 약간 더 서포트를 넓게 해가지고 만들어 준다는, 상세 설정에 들어가면 뭐 해야 될 게 또 좀 많이 있긴 있는데 이건 차근차근하게 우리 좀 배워 나가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설정, 여기 편집에 보면 여기 수동 지지대 기능과 레이어 제어 기능이 딴그 큐라나 다른 데서는 잘 없는 기능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들도 나중에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한번 대충 한번 보여만 드리면, 그 서포트의 모양이 그 이제 트리 서포트라고 하는데, 뭐 큐라에도 기능은 있는데 이렇게 그래픽적으로 이렇게 잘 처리를 해놓지는 못했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상당히 뭐 잘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막 새카맣게 엄청나게 있던 것보다는 그 좀 특이한 모양으로 이 서포트를 생성하죠. 그래서 이렇게 생성이 되고 나면 뭐 제거도 상당히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그 단면을 가지고 있을 경우 리트렉션이 너무 많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출력이 실패할 가능성도 같이 높아져요. 실제로 한번 그 여러분들이 프린팅을 해보고 그 적절한 값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빅 크리에이터 코 사용 방법에 대한 강의를 이 정도에서 마치려고 합니다. 큐비콘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뭐 한 90페이지 정도 되는데 너무 편집을 성의 없이 해놔가지고 제가 조금 편집만 바꾼 겁니다. 요걸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또 추가적으로 한번 뭐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보실 수 있겠어요.
자, 여기까지 큐빅 크리에이터 4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